에이, 사장님이 설마 진짜 문을 닫겠어? 그냥 우리 겁주려고 하는 소리겠지. 그 찰나의 방심과 설마가 수백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한국 경제는 단순히 돈이 좀 안 도는 불황보다 훨씬 더 무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이 좀 멈춰도 다시 기름칠하고 돌리면 됐지만 지금은 한 번 끊긴 거래,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영원히 복구가 안 되는 거래 절별의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조업은 오늘 물건 안 만들면 내일 2배로 만들면 되지라는 단순한 논리가 통하지 않는 바닥입니다. 제조업에서 납기는 곧 생명이라 공장 라인이 멈추는 순간 거래처는 사정을 봐주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곳으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한번 떠난 거래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길어지면 사장이든 직원이든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가 아니라 버티다 보면 다 같이 죽는다가 됩니다. 요즘 인터넷 뉴스 댓글창을 보면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죽는 법이다, 자기 밥그릇 걷어차는 줄도 모르고 덤빈다며 노조를 향한 날선 비판들이 쏟아집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경제의 냉혹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이걸 단순히 누군가를 욕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내 일자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조와는 타협 없다며 아예 공장 문을 닫아버리고 수백억 원대 땅을 사회에 기부해버린 전설적인 사건, 삼덕재지 안양공장 이야기입니다. 당시 직원들은 회사의 폐업 경고를 그저 협상용 카드로만 생각했지만 그 오판이 어떤 비극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회사는 지도에서 깨끗이 지워졌고 일자리는 공중분해됐습니다. 감정을 싹 빼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경제가 얼어붙은 시대에 극한의 갈등이 어떻게 멀쩡하던 일자리를 증발시키는지 그 서늘한 과정을 지금부터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내 통장이 증명하는 잔혹한 현실, 몰락한 경제학. 지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삼덕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산책하는 평화로운 이 공원 부지는 사실 과거 안양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던 삼덕재지 공장터였습니다. 당시 이 땅의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했는데 2003년 당시 시세로만 따져도 약 300억 원에 달했고 부지 면적만 4,300평이 넘는 그야말로 도심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일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통 이런 땅을 가진 기업주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공장을 외곽으로 옮기더라도 이 부지는 건설사에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거나 직접 대단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수익을 올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입니다.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300억 원이라는 돈은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현금이니까요. 하지만 당시 소유주였던 전재준 회장은 이 막대한 자산을 안양시에 조건 없이 통째로 기증해버리는 상식 밖의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언론들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며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은 기업가의 결단에 환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이상 노조와 엮이고 싶지 않다, 돈은 필요 없으니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겠다는 경영자의 서늘하고 단호한 결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회장님이 좋은 일을 했다고 퉁치기에는 그 경제적 함의가 너무나 큽니다. 결국 이 공장은 시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휴식 공간으로 남게 되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일자리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수백 명의 고용과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기계 소리, 그리고 지역 상권에 매달 풀리던 두툼한 월급 봉투가 하루아침에 도시에서 증발해버린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화려한 기증 뒤에 가려진 제조업의 쓸쓸한 퇴장인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저 공원의 푸른 잔디 아래에는 사실 치열하게 돌아가던 삶의 터전과 가장들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묻혀있는 것입니다. 도시는 숲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경제의 혈관 하나를 내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흔히 이 사건을 두고 노조가 파업하니까 회장이 홧김에 문 닫았다고 단순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 마음이 욱해서 수백억짜리 사업을 접는다고 생각하기 쉽죠. 물론 노사 갈등이 결정적인 기폭제가 된 건 맞지만 팩트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아래에는 훨씬 더 무서운 경영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2003년 당시 제지산업은 이미 중국산 저가 공세와 펄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뚝뚝 떨어지던 이른바 저무는 해였습니다. 이미 업계 전체가 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 서 있던 시기였죠. 당시 전 회장은 이미 백상지 생산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고, 공장 폐쇄나 이전을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했다는 증언들이 당시 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즉, 회사는 이미 사업을 접을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때마침 노조가 파업이라는 강수를 두자 경영진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 이참에 명분 있게 털자는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업가 입장에서 적자 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싶은데 노조가 파업을 해주면 폐업의 책임을 노조 탓으로 돌리면서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노동자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오너의 셈법입니다. 직원들은 우리가 뭉쳐서 파업하면 회사가 겁을 먹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지?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만 이미 사업성이 떨어진 공장을 쥐고 있는 사장에게 파업은 폐업을 정당화시켜주는 완벽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삼덕재지는 이후 삼정펄프의 흡수, 합병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설마 진짜 닿겠어 했던 직원들의 믿음은 최악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싸워서 이기자는 구호는 멋있었지만 싸움터 자체가 사라져버린 현실 앞에서는 그 어떤 구호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경영자는 감정보다 계산기를 먼저 두드린다는 사실, 그 냉혹한 현실을 잊지 못한 것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003년 7월 12일 안양시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전재준 회장이 그 비싼 공장터를 안양시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수십 년간 공장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고생한 시민들에게 이 땅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명분이지만 당시 노사 갈등의 한복판에서 생존을 걸고 싸우던 사람들에게 이 뉴스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싸우던 린 자체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꼴이 되었으니까요. 이 결정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는 차원을 넘어 갈등의 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고도의 승부수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노사 분규가 생기면 노조는 회사가 공장을 팔아서 챙길 막대한 이익을 우리에게도 나눠달라고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하고 결국 돈으로 타협을 보는 게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나 이 공장 팔아서 돈 벌 생각 없다, 그냥 사회에 다 주겠다고 선언해버리니 노조 입장에서는 싸울 대상과 명분이 동시에 사라져버린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돈 내놔라고 싸워야 하는데 그 돈을 사회에 줘버렸으니 누구 멱살을 잡겠습니까? 물론 전 회장이 직원들을 빈손으로 거리로 내쫓은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법적 퇴직금에 더해 근무 연수에 따른 위로금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니까요. 이건 협상에서 다시 잘해보자는 제안이 아니라 이제 이 회사는 세상에 없으니 돈 받고 각자 갈 길 가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만약 공장을 건설사에 팔아 돈을 챙기려 했다면 노조가 그 매각 대금을 문제 삼아 여론전을 펼쳤겠지만 기부를 해버리니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성인 대접을 받고 노사 관계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그야말로 돈보다 더 무서운 명분을 쥔 한 수였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위대한 결단이라며 박수가 쏟아지고 전 회장을 찬양하는 기사가 도배됐지만 공장 안쪽의 공기는 말 그대로 초비상 사태였습니다. 2003년 8월 당시 보도를 찾아보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직원들의 절규가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뷰에서 회장님의 좋은 뜻은 알겠지만 당장 우리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밖에서는 기부천사라고 칭송받는데 안에서는 내일 당장 아이들 학원비와 쌀독을 걱정해야 하는 이 기막힌 모순이 벌어진 겁니다. 노조 측이 가장 분노하고 억울해했던 지점은 바로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기증 발표가 뉴스에 나오기 전까지 노조는 공장 폐쇄나 기증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 임금 올려달라 하고 머리띠 메고 싸웠는데 오늘 갑자기 너희가 일하던 그 공장 이제 시민들의 공원이 될 거야 라는 소식을 뉴스로 접했을 때의 황망함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사라진 허탈함과 믿었던 일터에 대한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을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며 가장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포인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박수받을 훌륭한 기부라는 명분과 가장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다는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집 앞에 아름다운 공원 조성이, 누군가에게는 밥줄이 끊기는 생존의 문제가 되는 이 잔인한 아이러니야말로 삼덕재지 사태가 남긴 가장 씁쓸한 뒷맛입니다. 명분은 더할 나위 없이 거창했지만 그 아래 깔린 현실은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차갑고 가혹했습니다. 좋은 일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셈이죠. 인터넷에 떠도는 이 사건의 회고담이나 블로그 글을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46일입니다. 노조가 46일이나 공장 가동을 멈춰 세우니 회장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공장을 넘겨버렸다는 이야기가 마치 전설처럼 내려오죠. 사실 이 정확한 날짜를 두고는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노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의 디테일이 아닙니다. 핵심은 24시간 돌아가야 할 제조업 공장이 한 달 넘게 숨을 멈췄다는 그 끔찍하고도 치명적인 사실 자체입니다. 제조업 바닥에서 납기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목숨과도 같습니다. 고객사와의 납기 약속을 어기는 순간 단순히 욕을 좀 먹거나 위약금을 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즉시 거래처 장부에서 우리 회사의 이름이 영구 삭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장이 한 달 넘게 멈췄다는 건 사장 입장에서는 이미 뇌사 상태나 다름없는 사망 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노조는 파업 끝나고 협상 잘해서 다시 기계 돌리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철저히 공급자 중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미 물건을 못 받아 공장이 멈출 뻔한 거래처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경쟁사로 갈아타볼 테니까요. 당시 상황은 전형적인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노조는 설마 회사가 망하기야 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세게 나가면 들어주겠지 라며 브레이크 없이 엑셀을 밟았고 사측은 그래 너희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나는 절대 굽히지 않는다며 핸들을 꺾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노사 갈등은 벼랑 끝에서 어느 한쪽이 양보하며 멈추지만 이 사건은 그대로 벼랑 아래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혹은 우리가 원칙을 지켰다를 외치기도 전에 싸움터인 회사 자체가 공중분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승자 없는 전쟁의 결말은 공멸뿐이었습니다. 싸움의 기술만 생각했지 싸움판이 깨질 거란 생각은 못한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전재준 회장의 충격적인 기증 발표가 있고 나서 행정 절차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2003년 11월 공장 부지의 소유권이 안양시로 공식 이전되면서 수십 년간 안양의 랜드마크였던 삼덕재지의 간판은 영원히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약 6년 뒤인 2009년 4월 바로 그 자리에 삼덕공원이라는 이름의 시민공원이 문을 엽니다. 매캐한 펄프 냄새와 귀를 찌르는 기계 소음이 가득했던 공장터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푸른 나무가 가득한 힐링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지금 삼덕공원을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가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덕분에 동네 공기가 좋아졌다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대규모 녹지가 생긴 건 분명 도시 전체의 삶의 질로 보면 축복이니까요. 각종 백과사전이나 시정 홍보물에도 기증 부지가 고원화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아주 아름답고 훈훈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렌즈를 끼고 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아주 복합적인 풍경입니다. 고원이 들어선 그 자리는 정확히 수백 명 가장들의 밥줄이 있던 자리였고 그들의 땀이 스며든 삶의 현장이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도시는 아름다운 공원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튼튼했던 제조업 일자리는 증발했습니다. 굴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무가 심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일터를 잃고 쫓겨난 노동자들의 삶이 이후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삼덕재지 사건을 더욱 씁쓸하게 만듭니다. 공원은 남았지만 월급 봉투는 사라졌다. 이것이 화려한 기증과 아름다운 공원 뒤에 숨겨진 차가운 팩트입니다. 우리가 공원에서 평화롭게 산책할 때 누군가는 그 땅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시의 풍경은 아름다워졌지만 경제의 체력은 그만큼 약해진 것입니다. 전재준 회장이 수백억 원짜리 땅을 내놓으며 걸었던 조건은 아주 명확하고 심플했습니다. 시민들이 매연 없는 곳에서 쉴 수 있는 푸른 숲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기증 초기
안양시가 이 금싸라기 땅에 공원과 함께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했을 때 전 회장 측이 절대 안 된다. 그럴 거면 땅 돌려달라고 강하게 반발해서 사업이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기증자 입장에서는 내 피 같은 땅이 또다시 자동차 매연으로 가득 차는 꼴을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분의 뜻은 숭고했고 원칙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늘 이상보다 팍팍하고 질척거리는 법입니다. 안양 구도심은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주차 지옥입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공원도 좋지만 당장 차댈 곳이 없어서 장사를 못 해먹겠다며 아우성을 쳤으니까요. 결국 원칙과 현실의 긴 줄다리기 끝에 시간이 흘러 2020년에 이르러서야 삼덕공원 지하에 거대한 공영 주차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무려 150억 원이라는 세금을 들여 지하 2층 규모로 196면을 뚫어버린 대공사였습니다. 지상은 전 회장의 약속대로 푸른 공원이 됐지만 그 아래 지하 세계는 결국 도시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콘크리트 주차장이 된 셈입니다. 이걸 두고 기증자의 뜻을 어겼다고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행정이라고 칭찬해야 할까요?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과정이 보여주는 장면이 참으로 한국적입니다. 아름다운 녹지라는 이상적인 명분과 먹고 사는 상권과 주차난이라는 현실적인 욕망이 부딪히면 결국엔 현실이 이깁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된 기부라도 치열하게 돌아가는 도시의 생존 논리 앞에서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의 삼덕공원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닙니다. 위쪽은 이상을 향해 있고 아래쪽은 현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어쩌면 우리네 팍팍한 도시살이의 축소판처럼 느껴집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으면 평화롭지만 발밑 지하에서는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 이게 바로 삼덕재지 사태가 남긴 또 하나의 씁쓸한 유산이자 자본주의 도시가 돌아가는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백과사전이나 기업 연혁을 찾아보면 삼덕재지는 2003년 삼정펄프에 흡수, 합병되며 법인이 사라졌다고 아주 건조한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 줄 뒤에 숨겨진 수백 명 가장들의 피 말리는 생존기를 읽어야 합니다. 제조업, 그 중에서도 제지업 같은 장치 산업의 숙련공들은 그 기술이 몸에 배어 있어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 거대한 종이 기계를 돌리던 기술자가 하루아침에 코딩을 배우거나 세련된 카페를 차려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그 공장 안에서만 유효한 특수 언어였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나이입니다. 당시 직원들 대부분이 한창 돈 들어갈 곳 많은 40대, 50대 가장들이었습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 아파트 대출금, 부모님 병원비가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시기죠. 이들이 재취업 시장에 튕겨져 나오는 순간 그 가정의 경제는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아빠의 월급이 끊기면 단순히 그 집만 힘든 게 아닙니다. 동네 치킨집 매출이 줄고 아이들 보내던 학원비가 밀리고 결국 동네 상권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공장 하나가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건물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 생태계가 통째로 늙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 같은 불황에 노사 갈등이 정말 위험한 이유입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더 나쁜 놈이냐를 따지며 싸우는 동안 경제라는 무대는 기다려주지 않고 조명을 꺼버립니다. 삼덕재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경고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싸움 끝에 남는 건 승리가 아니라 공멸일 수도 있다는 서늘한 사실입니다. 회사가 있어야 노조도 있고 월급도 있다는 그 당연한 진실을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셈이죠. 지금도 그 공원 근처 어딘가에는 당시 실직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누군가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장은 멈췄지만 그 여파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첫째, 협상은 돈 문제가 아니라 시간 싸움이라는 걸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야 회사도 버티고 노조도 버티면서 밀당을 할 여유가 있지만 지금 같은 불황에는 시간 자체가 가장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회사는 버틸 체력이 없어서 문을 닫고 노동자는 재취업할 시간이 길어지면서 말라 죽습니다. 시간을 끌면 우리가 이긴다는 생각은 과거 호황기의 영광일 뿐 지금은 시간을 끌면 둘 다 죽는 구조입니다. 스톱워치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명분 싸움이 커질수록 내 지갑의 현실은 작아집니다. 노동자의 권리투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구호는 듣기에는 참 거창하고 가슴 뛰입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구호가 식고 나면 차가운 다음 달 카드값 청구서와 대출 이자만 남습니다. 명분에 취해 현실을 놓치는 순간 그 대가는 고스란히 내 가족의 식탁 위로 날아옵니다. 목소리가 클수록 통장은 가벼워질 수 있다는 역설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상대가 절대 판을 엎지 못할 거라는 확신은 위험합니다. 삼덕재지 노조는 설마 사장이 이 알짜배기 공장을 진짜 없애겠어? 겁주는 거겠지라고 믿었지만 오너는 그 판을 통째로 들어서 엎어버렸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위험한 건 너는 나 없이 안 돼 라는 자만심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언제든 다 필요 없다, 나 안 해 라며 판을 깨버릴 수 있는 기증이나 폐업이라는 히든 카드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지만 궁지에 몰린 사장은 가게 문을 닫습니다. 넷째, 도시는 공원을 얻어도 사라진 일자리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삼덕공원은 아름답지만 그곳에서 나오던 수백 명의 월급과 보너스는 영원히 증발했습니다. 어떤 갈등이든 끝은 나겠지만 그 결과가 소멸이라면 승리자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공원은 다시 지을 수 있고 건물은 다시 올릴 수 있어도 한번 무너진 한 사람의 커리어와 가정 경제는 다시 세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오래된 사건을 다시 꺼내보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 안양 삼덕공원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가 되었고 2020년엔 최신식 지하 주차장까지 갖춘 완벽한 도심 인프라로 거듭났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풍경이죠. 하지만 경제를 아는 여러분의 눈에는 그 공원의 푸른 잔디가 조금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저 아름다운 공원은 사실 치열하게 돌아가던 공장과 그곳에 기대에 살던 수많은 가장들의 밥줄과 맞바꾼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인 셈이죠. 이 사건을 단순히 강성 노조의 몰락이나 통 큰 회장님의 영웅담으로만 소비하고 끝내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제2, 제3의 삼덕재지 사태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버티면 이긴다며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노사가 있다면 이 텅 빈 공장터의 교훈을 뼈저리게 되새겨야 합니다. 싸움의 끝이 항상 승리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함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요즘 같은 살얼음판 경제에서 한 번 공장이 멈추면 그 다음 순서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멈추는 것입니다. 감정은 뜨겁게 타오르다 꺼지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공장은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십니까? 부디 여러분의 공장은, 여러분의 회사는 내일도 힘차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